네, 오늘도 일요일 아침부터 뉴스 기사 하나 건져온 걸로 녹음을 진행해 봅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계속 소음이 많이 섞여 있을 예정인데 아무튼 진행해 보겠고요. 노컷 뉴스에서 이제 필리핀 가사도우미에게 206만 원을 줘야 된다라는 이제 기사로 시작을 하는데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제 필리핀 가사도우미 이제 인력 수급안에 대해서 기존에 100만 원 선에서 주려던 그 급여가 최저임금을 지켜야 된다는 쪽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제 시민들의 어떤 좀 반대적인 의견이 와 함께 이제 이게 실효성 있는 부분인가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내용을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최저임금 반쪽으로 주는 가사도우미가 이제 206만 원 받게 되는 게 잘못된 일인가 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지만 80% 이상은 이 이제 최저임금을 줘야 되는 그 가사도우미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더라고요. 실제 노컷 뉴스 기사를 통해서 투표를 할 수 있는 방식이었는데 뭐 그렇다고 하네요. 물론 이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데 있어서 일반 가정이 그 비용을 전부 혹은 대부분을 부담해야 된다면 그건 실효성이 없죠. 사실 가정부를 두고 있는 이제 집안이라고 볼 때 일반적으로 그 금액을 부담할 수 있는 집안에서는 이제 한국처럼 이제 어느 정도 경제가 고도로 성장한 나라 구조에서는 인건비 때문이라도 이제 힘들죠. 보통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집안은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을 정도의 이제 수입 구조를 갖고 있는 자산 구조를 지닌 이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가정부라든가 뭐 개인 기사라든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서울시의 정책이 가사도우미라는 부분은 어쨌든 단순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 이제 경제에 어떤 참여한다는 개념보다는 돌봄 분야를 지원하는 어떤 약간은 복지에 가까운 정책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이제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이제 경제적인 그런 생활권도 존중하면서 어쨌든 서울시가 그 비용 부담을 할 각오로 이런 해법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좀 난감한 상황이겠죠. 서울시에서도 어쨌든 그 서울시의 정책에 대해서 최저임금 다 받는 가사도우미를 시민들이 좀 반대하는 부분이 이제 돌봄을 이제 보조하겠다고 가사도우미를 정책을 실행하면서 그런데 최저임금을 다 이제 일반 시민들에게 그걸 이제 떠넘길까봐 걱정하는 거라고 그래서 반대하는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단순히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을 헐값에 써야 된다는 그런 심리는 아닐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성이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대체로 인건비가 값싼 나라들이나 이제 가정부인 운전기사를 이제 고용해서 거의 하인 부리듯이 그렇게 하는 나라는 이제 경제 뭐 개발도상국 밑으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진짜 후진국에서 이제 빈부격차가 극심한 나라에서나 가능한 거죠. 보통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제 사람에 대한 서비스 비용이 높다 보니까 보통 이제 선진국의 국민들은 스스로 이제 서비스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생활 습관을 갖추게 됩니다. 그 선진국의 시민들이 뭔가 뭐 스스로 하는 그런 독립성이 뭐 강할 수도 있는 그런 경향도 물론 있겠지만 너무 비쌉니다. 수리를 한다거나 뭔가를 고친다던가 외식을 한다던가 이럴 경우에 다 사람이 서비스가 들어가게 되면 그 금액이 엄청 뛰어버리니까 스스로 뭐 집이나 자기 자동차의 경우는 보통 서양 남성들 영화에서 보면은 막 뚝딱뚝딱 고치는 게 물론 그들의 이제 남성성을 드러내는 면도 있겠지만 비싸니까
편하면 값싸게 부르는 게 편하면 그 사람들도 그냥 그 시간에 자기 여가 보내면서 하겠죠. 근데 워낙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크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보통 서양 외국 영화 보면은 이제 집안에서 가족끼리 둘러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도 물론 이제 그들의 가정적인 그런 가족적인 문화가 실제로도 우리 어떻게 보면 동양적인 것보다 더 큰 경우도 있어요. 가족 간의 시간을 보내는 게 막 공원 가서 뭐 야외에서 바베큐 파티하고 집에서 식사하고. 그런데 그게 다 이제 외식을 우리처럼 외식하면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정말 외국에 살다 보면은 그 외식할 돈으로 차라리 이렇게 집에서 실컷 먹을 수 있게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게 확연히 드러나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죠. 인건비가 투입되는 직접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서비스냐 아니면 우리가 그냥 우리의 힘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냐. 그렇기 때문에 그게 불편할 수도 있겠죠. 누군가에게는. 근데 그런 인건비에 대한 보상이 크다라는 말은 우리도 그 노동자가 되면은 우리가 하는 서비스가 우리가 받던 서비스된 비용처럼 우리의 서비스 노동도 가치를 그만큼 많이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우리의 노동에 대한 대가가 그만큼 인정된다. 우리의 서비스 그런 것들이 금전적으로든 인정받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해외에서 살다 보면은 내가 가진 노동의 대가를 높이 쳐주는구나 하는 점을 느끼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나라에서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필리핀 사람들에게 최저임금을 우리나라에서 살면 그만큼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죠. 이제 반문하는 사람들 중에는 필리핀 사람들 솔직히 자기 나라에서 100만 원 엄청 큰 거 아니냐. 크죠. 엄청 크죠. 필리핀 사람들에게 있어서 월 100만 원이면 사실 필리핀에서 좋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해도 20만 원 정도 받아요. 웃긴 거는 콜센터 상담사에도 20만 원 받으니까. 그러니까 4년제 간호사 나와도 일을 하든 이제 콜센터에서는 왜 20만 원 똑같냐면 콜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의 기업에서 영미권 국가들에서 이제 콜센터 직원을 이제 영어권의 후진국으로 이런 표현은 후진국이라는 표현이 좀 나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임금이 굉장히 낮은 나라에다가 그걸 쓰는 거죠. 대표적인 나라가 아무래도 인도나 필리핀 이런 나라가 되겠죠. 어느 정도 영어가 그렇게 막 어그러진 경우가 아니니까 거의 모국어에 가까운 게 언어를 쓰는 게 이제 인도나 필리핀이니까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콜센터에서 일하는 필리핀 사람이나 좋은 4년제 나온 간호사가 뭐 종합병원이든 사설 쪽이든 일하든 하든 20만 원 받던가. 그래서 거의 5배 이상이긴 해서 당연히 외국인 가사 도우미에 대한 지원은 크겠지만 근데 그 사람들도 우리나라만 계산적인 게 아니고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계산을 합니다. 자기 나라 돈하고 그 나라의 돈 다 계산하는데 처음에야 우리나라에서 버는 것보다 엄청 버는구나. 근데 이 나라 사람들 얼마 벌지? 내가 일하는 일은 과연 얼마만의 값어치가 있는 건지 다 알죠. 처음에야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감내는 하겠지만 자기가 지금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내가 필리핀 사람이라서 최저임금의 절반도 안 되는 급여를 받으면서 일하게 된다는 현실을 알게 되면 우리 나라라는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 뭐 상쾌하게 얘기하지는 않겠죠. 자기 사람들한테. 저도 이제 어쨌든 호주에서 외국인 노동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2년간 그 이제 뭐 호주 사람들 밑에서든 뭐든 이 업종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면서 종종 같은 호주 백인 우리는 이제 오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오지라고 표현하죠. 호주 내에서도 오지 사람들이랑 비슷한 직책을 비슷한 업무를 해도 같은 직종이면 동일한 임금을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하는 일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오지인 경우는 많이 드물죠. 근데 그래도 덜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뉴질랜드에서 온 사람도 저랑 비슷한 일을 하거나 뭐 다른 파트더라도 임금은 유사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직종이나 업무, 근무 환경에 따라서 임금의 대우가 달라지는 거지, 외국인이라든가 뭐 출신이 어디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차등을 주는 법적인 제도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뉴스에서 나오는 건 농장주들이 이제 외국인 워홀러들을 착취하는 경우가 있었죠. 거기는 이제 약간 실적제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경우도 있죠. 뭐 하루에 얼마만큼을 이제 뭐 수확량을 채워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얼마나 뭐 과일을 따야 된다, 혹은 아니면 이제 서로 간에 뭐 경쟁을 더 하려면은 얼마만큼 땄는데 좀 더 따면 뭐 추가적으로 그날 몇 불을 더 얹어준다,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아니면은 임금을 제대로 안 준다던가, 뭐 다양한 방식으로 농장 쪽은 아무래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긴 하죠. 참 어쨌든 호주에서는 이제 워홀러든 뭐 누구든 간에 자국 내에서 어쨌든 불법적인 부분으로 임금에 대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그게 이제 언론에서 기사화가 되는데, 지금 해당 우리 뉴스 기사는 이제 100만 원 줄 가사노미가 최저임금 다 주게 생겨가지고 사람들 반대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물론 취지야 비슷하겠죠. 임금 구조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이제 돌봄에 대한 부담감이길, 제가 생각하는 논지가 기사 논지와는 다르길 기대하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뭐 사담이지만 어쨌든 필리핀 사람들 되게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당연히 있는 거지만 셈도 빠른 편이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물론 호주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친화력도 좋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 가족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당연한 거고, 또 굉장히 셈이 빠르다 보니까 자기가 받는 어떤 급여 수준이 이제 호주 내에서 어떤 정도인지도 이제 많이 계산하는 편이고, 이제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서도 되게 명확하게 주장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고용했을 때 잡음이 안 나오려면 그들에게 저는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에 대해서 참 여러 말이 많죠. 여기서 보면은 이미 최저임금이라는 게 높다라는 지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최저임금을 받느냐에 따라서 지금 기준점이 달라지긴 하지만 결국 지금 최저임금이 꽤 높은 편이라고 어떻게 보면은 서로 간에 암묵적인 동조를 하고 있는 셈이죠. 내가 최저임금을 받으면은 좀 되게 쥐꼬리 같은데 외국인이 받으면 뭔가 되게 커 보인다는 약간의 그런 심리는 있지만, 어쨌든 꽤 높게 설정되어 있다라는 전제가 어느 정도는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사용자 측에서는 임금 관련해서 회의가 되면은 너무 높은 상태라서 동결해야 되고, 심지어 이제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된다고 하죠. 힘든 일일수록 차등을 받을 대우가 돼야 된다는 말이 저도 동의는 하는데, 힘든 일이면 그 힘든 직업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부분은 너무나 동의하죠. 그 사람들의 힘든 직업이나 업무 환경을 그런 작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뭐 어쨌든 보상을 어쨌든 금전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뭐 복지적인 부분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사실 복리후생은 거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서 그 업종마다 적용이 안 되고 보통은 해당 기업체의 어떤 재량에 가까운 거라서, 저는 임금 수준을 올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소위 힘든 업종들 3D 직업에 대해서 높이는 게 중요한 거지, 그 힘든 직종에 대해서 이제 임금을 올릴 수 없는 구조니까 그거 힘든 직업들보다 좀 덜 힘든 직업들을 소위 이제
꿀 빠는 직업들을 이제 특정 직업으로 후려쳐가지고 최저임금보다 더 밑으로 줘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동의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사실 한국에서 살아가려면 일정 부분의 생활비는 마련할 수 있게끔 이제 노동의 가치가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최저임금이라는 게 나타나는데, 자기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런 뭐 이를테면 편의점이라고 해서 했는데 이거는 쉬운 직업이라고 해서 차등되는 직업 중에 좀 덜 받아야 되는 직업군이라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고, 나는 결국 이런 차등 구조 속에서 편의점을 택해서 받는 급여가 내 생활에 보탬이 돼야 되는데 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조금 안타까운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존중받을 수 있는 직업들은 최저임금 선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좋은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사회가 변해야 되고, 최저임금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한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경제 구조적으로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이제 생활권은 보장받을 수 있을 만한 부분을 임금으로 보장해줘야 된다는 거죠. 최저임금이 물론 시장 가치에 맡기면은 차등 구조를 주는 게 맞겠지만, 복지적인 부분, 그러니까 한국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한국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 저는 이걸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먹고 자고 생활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부분을 최소한으로,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복지라고 보거든요. 복지의 예산에 들어가진 않지만 간접적이든 사실 더 실질적인 복지 효과를 주는 거죠. 일하는 사람에게 확실한 보장을, 경제권을 보장해 주는 게, 사실 이것저것 계산해 가면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게 더 골치 아프지, 그 사람이 일을 하겠다는데 이만큼 줄게, 너 이렇게 살아봐, 잘 살아봐 하는데 사회에서 이 정도는 그래도 주네, 내가 일을 하면 이 정도는 받는구나 했을 때 어느 정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끔 최저임금이 그걸 시스템적으로 받쳐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너무 이제 경제 논리로만 해결하려고 하면은 사실 고용주들 입장에서는 재밌죠, 그 상황이. 아니 서로 노동자들끼리 우리 직업이 더 힘들고 너네 직업은 별로 꿀이니까 그냥 너넨 적게 받고 우린 좀 지켜보자, 그러면은 노동자들끼리 분열해가지고 최저임금 동결하거나 깎아버리면 고용주 입장에서 손 안 대고 코 푸는 일이죠. 최근에 이제 조회수가 높은 그 넷플릭스 오리지널 더 에이트 쇼를 보면 서로들 분열해서 다투는 모습을 흥미롭게 보고 있죠, 다들. 우리가 그 고용주들 입장에서는 그냥 에이트 쇼를 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 넷플릭스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현실 세계에서 자기들 고용한 노동자들끼리 다 갈등 일으키는 모습 자체가 그냥 재미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그걸 티 안 내려고 근엄한 척 하고 있는 것 뿐이지. 그래서 저는 이 외국인 노동자를, 특히 가사도우미를 이제 최저임금을 주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로 얘기가 나오는 기사에 대해서 좀 흥미롭게 봤고요. 아마 이런 최저임금 이슈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의견이 많이들 갈리는 내용을 저도 이제 댓글로 접하다 보니까 조심스럽긴 한데, 어쨌든 제 생각은 이랬습니다. 아무튼 또 재미난 이야기, 또 제가 외국인 노동자 출신이다 보니까 2년제 외국인 노동자로서 좀 이입을 한 내용이 되겠네요. 아무튼 좋은 이야기 있으면 또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